세 번째, 요거 좀 중요하죠.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게 바로 지진파입니다.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동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죠.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동이다. 그래서 지진파라고 하는데 지진파는 뭐가 있다? 그렇습니다. 지진파는요. P파, S파, L파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 이 각각의 앞 글자 약자를 얘기를 해줘요. 프라이머리, 세컨더리, 롱 웨이브입니다. 프라이머리 첫 번째, 세컨더리 두 번째예요. 즉 제일 중요한 거.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를까요? P파, S파, L파 순입니다. 8km/s이고요. 3km/s입니다.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소에도 제일 먼저 도달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두 번째, 자, 두 번째 피해와 진폭. 진폭과 피해를 같이 볼게요. 진폭은요, 반대예요. 1, 2, 3 순서입니다. 진폭은 L파가 더 크고 그 다음 SL이에요. 따라서 거기에 따른 누구도 피해도 L파가 가장 큽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진폭과 피해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를 체크를 해드렸고 속도를 여러분이 8km/s 4.3 기억할 필요 있나요? 누가 제일 빠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더불어 기억하실 게 종류입니다. 종류. 우리가 P파를 뭐라고 하냐면 종파라고 얘기를 하고요. S파를 횡파라고 얘기하고 L파를 표면파라고 얘기합니다. L파부터 정리를 할게요. 지진이 지구 내부에서 꽝 하고 발생을 해요. 그럼 그때는 P파와 S파만 발생합니다. 그래서 P파, S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한다. 그래서 바디 웨이브, 실체파라고도 얘기를 해요. 그게 지표로 오면 L파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즉 L파의 과거가 PS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특별히 L파를 표면파라고 한다. 그렇게 기억하시고 종파, 횡파는 무슨 말이냐? 지진파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. 그러면 파동의 형태로 진동하죠. 진동할 때 이렇게 진동하는 게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게 있어요. 수직으로 진동한다 그래서 이걸 횡파라고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게 S파고요.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해가 P파입니다.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뱀이 기어가는 형태다. 이게 S파고요. 왜 송충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목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가는 거 있죠. 그런 걸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종파, 횡파 짧게 구별하시면 되고 P파는 고액기 모두 통과합니다. S파는 누구만 통과한다? 고체만 통과한다 기억하시면 돼요.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. 이 지진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특히 PS파의 성격, 속도, 진폭, 피해는 반드시 기억을 해둘 것. 됐죠? 자, 마지막으로 지진의 세기입니다. 자, 지진의 세기는요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진도와 규모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.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해요. 관측소 1번 있고 관측소 2번 있습니다. 거리는 뭐 진원 거리든 진원 거리든 진앙 거리든 누가 더 가깝습니까? 거리는 1번 관측소와 2번 관측소 했을 때 2번이 더 멀어요. 진도와 규모를 보게 되면요. 진도와 규모. 진도는 뭐냐? 진동이나 피해 정도입니다. 다시 말해 초가집이 있다면은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초가집이 몇 개 부서졌느냐. 하나 부서진 것보다 3개 부서진 게 지진이 더 강력하다.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진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진도는 누구와 관련될까요? 대체적으로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. 선생님 대체적으로라고 말한 것에 좀 주의를 하세요. 즉 거리는 누가 가깝다? 1번이 더 가깝기 때문에 피해도 즉 1번 집이 창문이 깨져도 하나 더 깨졌겠죠. 뭐가 커다? 진도가 크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. 근데 규모는 뭐냐? 규모는 지진은 무엇이다? 누적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입니다. 이때 폭발적으로 나가는 에너지량, 즉 총 에너지량을 규모라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진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어떠하다? 항상 같아야 돼요. 그래서 편법입니다. 어떤 동일한 지진에서 규모가 더 크다 작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동일한 지진이라면 항상 서술어는 같다라고 나와야 돼요. 그 차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에는 진도와 규모라는 것이 있는데 진동이나 피해 정도, 요것은 총 에너지랑,
거리와 관계가 있고 거리에 무관하다. 우선 이렇게 기억합니다. 거리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. 그건 선생님이 마지막에 문제로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. 왜일까요? 앞서 얘기했었죠. 지진파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. 지진의 세기만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둘이 결합해서 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. 주로 두 개념이 많이 언급이 되는 편입니다. 자, 그럼 지진 내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진 내용 문제 보기에 앞서 선생님 뭐부터 체크할 거냐면 어떤 지진 관측소에 지진파가 기록된 사항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볼게요. 지진이 기록이 됐네요.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까? P파. 두 번째, S파, 세 번째, L파. 왜요? 속도, P파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했었죠. 마찬가지, 빠르기 때문에 지진파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. 진폭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이게 바로 뭡니까?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. 진폭은 누가 제일 큰가요? L, S, 그 다음에 누굽니까? P 순서입니다. 그럼 P에도 누가 더 클까요? P에도 L, S, P파 순서라는 거 기억할 거. 또 하나, 여기서 중요한 거. 만약에 선생님이 P파 도착이 40초라고 할게요. S파 도착은 50초라고 할게요. 뭐 좀 너무 과장해서 했는데 그러면 둘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? P파가 도착해서 S파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, 뭐 요 정도 거리는 몇 초 차이? 뭐 10초 차이가 난다.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. 이렇게 P파가 도착해서 S파가 도달까지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꼭 기억하세요. 요 시간을 우리가 PSC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왜 중요할까요? 이 PSC가 클수록 길수록 진원까지 거리가 멀어요. 우리가 뭐 지난 거리, 진원 거리 구별 안 한다고 하니까 PSC가 클수록 길수록 지난 거리가 멀다.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에는요. 관측이 한 지점일 때 왜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줬느냐? 관측 지점이 두 경우인 경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교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교재는 79쪽에 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. 자, 보세요. 동일한 지진이에요. 동일한 지진에서 관측소가 몇 개? 두 관측소입니다. AB 관측소에서 나타난 지진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자, A 관측소와 B 관측소를 봤을 때 첫 번째 진폭, 여기서 말하는 진폭은 PS 상관없습니다. 진폭 A와 B 중에서 누가 더 격렬해요? 그렇죠. A 관측소가 훨씬 격렬하네요. 두 번째 볼게요. 앞서 얘기한 PSC, 지금 보시면 P파가 도착한 겁니다. 각각. 그리고 진폭이 커지 뭐 대략 여기쯤이 S파, 여기도 대략 여기쯤이 S파라고 했을 때 누가 더 PSC가 길게 나타나나요? B. PSC가 길수록 진원 혹은 지난 거리가 어떠하다? 멀다. 따라서 PSC가 짧은 것은 누굽니까? A입니다. 이거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? 그렇죠. 진원에서부터 혹은 진앙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건 누구다? 바로 A 관측소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단 주의할 것. 선생님, 제가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. 관측소 A와 B는 P파가 동시에 도착했네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지금 기록지가 틀리죠? 시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엄밀히 얘기하면요. 더 가까운 것이 A이기 때문에 세 번째 P파가 먼저 도착한 것도 누가 돼야 된다? A 그림이 돼야 됩니다. 더 구체적으로 그린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관측소 A가 40초의 P파가 지적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이 40이고 똑같은 지적을 보이는 여기는 약 50초 이런 식으로 텀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림에서 P파를 맞췄다고 해서 동시에 도착했다는 접근 굉장히 위험합니다. 즉 우리가 두 관측소에서 어느 관측소가 더 가까우냐 뭐냐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보통 따져요. 어떻게? P파가 도착한 게 누가 먼저냐? PSC가 짧은 게 누가 먼저냐? 진폭이 큰 것이 누가냐? 이거 세 가지가 공통될 때 어떤 관측소 더 가깝다 멀다를 결정하는 겁니다. 제일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자,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면이 흔들린 정도 밑줄 칩니다. 뭡니까? 진동. 진동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뭐였어요? 진도입니다. 다시 말해서 지면이 흔들린 정도는 진동이자 진도를 의미합니다. 진도는 누가 더? A와 B에서 모두 같다? 누가 더? 거리가 더 가까운 곳으로 판단되는 A가 진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겠죠. 기억 틀린 설명이고 니은 보세요. 규모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? 크다. 선생님 무슨 지진? 동일한 지진일 때는 서술형에 크다 작다 나올 수 없다고 했죠. 같다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. 니은 틀린 설명이고요. 마지막 볼게요. 진앙으로부터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. 선생님이 A가 더 가깝다고 결론 내려드렸습니다. 디귿 옳은 설명. 정답 몇 번?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